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장철이 다가온 가운데 올해도 배추 작황이 부진하고 생산량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과 거래는 부진해 생산 농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은 중독 피해 사례는 늘고 있지만 공식적인 피해자는 한 명도 없는 이상환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미지근당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유대배 선수촌 아파트 단지의 입주 시기가 한 달 이상 늦어지면서 새로 문을 열 학교로 옮겨야 할 학부모들이 혼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에 나서면서 상생의 모델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수은 중독 사례가 대거 발생하면서 수은의 위험성이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은이 당장의 피해 못지않게 피해가 두고두고 나타날 수 있다며 중독성을 경고했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피부병처럼 얼굴과 몸에 발진이 생긴 작업자들. 남영정구 설비 철거 작업 도중 용접 절단 작업을 하다가 수은 증기를 들이마신 뒤 나타난 증상입니다. 중독 초기 일부 근로자는 최고 30배의 수은 성분이 체내에서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 걸리는 것처럼 쭉 늘어지고 잠깐 열도 나고 고토도 나고 이틀 후에 발진, 온몸 발진 나고요. 수은에 중독되면 겉으로는 괜찮아져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계 이상을 초래해 불면증이나 손떨림 등의 증상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 수은을 걸러내는 콩팥이 손상돼 두고두고 피해가 이어집니다. 1차적으로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심한 경우는 폐 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할 수도 있고요. 수은 중독이 의심돼 건강검진을 받은 40여 명의 근로자들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남영정구의 경우 안전장치나 보호장비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의 수은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아 심각성을 더합니다. 수은에 대한 노출 정도는 심각한 정도였을 것이고 또 급속도로 피부와 호흡기로 노출이 돼서 그물이 체내에 축적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산강 환경청은 남영정구 측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토양과 수질,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고 2차, 3차의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950년대 일본에서는 2,200여 명의 주민이 수은 중독으로 인한 미나마타병에 걸렸는데 한 화학 공장에서 방류한 유기수은이 원인이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수은 중독 사고에 대한 관련 기관의 대응은 지지부진합니다. 산재를 신청한 환자들은 치료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노동청은 몇 달째 역학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소변 등에서 수은이 검출돼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는 지금까지 모두 6명. 이 가운데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산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로자들이 맹독성 물질인 수은에 중독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언제쯤 제대로 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넉 달 전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관련 기관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입니다. 실제 그 작업 현장에서 그 수은이 중독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그 절차 부분이 좀 약간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8월하고 9월 달 두 분이 신청을 했는데 수은 중독 사고가 분명한데도 산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피해 근로자들은 내 돈을 들여 치료를 받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주변처럼 약을 먹고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나서 지금 저희들이 자기를 한다고 해도 사실 지금 일도 못하고 있고 그러는데 체력이 부르면 한 대라도 빨리 배워서 2, 3차 피해를 우려한 환경단체들은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남영정구의 불법 수은 매립과 주변 환경오염 등 관련 의문들에 대해 영산강 환경청이 명확한 결론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산강청이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한다라고 아직도 조사 중이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요.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민간 조사단을 꾸려서 민간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은 중독에 대한 관련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피해자 구제 조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비는 오늘 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오전에 서해안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여기에 바람도 다소 불어오겠고요. 특히 내일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광주 전남에는 4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별다른 안개 없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차차 하늘은 어두워지겠고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 10도, 담양 11도, 광주 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아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나주가 21도, 목포, 해남 19도, 장흥 20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올해도 배추 산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작황이 부진하고 생산량도 크게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도 가격과 거래 모두 부진합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춧잎이 누렇게 시들면서 한 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한 달 전부터 나타난 혹부리병이 전국적인 배추 주산지인 해남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우면 전체를 보면은 약 한 30% 정도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그건 지금 수확 시기는 다 돼서 그건 수확을 할 수가 없고 포기하는 상태죠 지금. 지난해 과잉 생산 여파로 올해 배추 재배 면적은 전국적으로 16%나 줄었습니다. 작황마저 좋지 않지만 수확철을 앞둔 배추 가격은 오히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간 상인들이 외면하면서 밭대기 거래도 위축돼 수확을 앞둔 지금까지 계약률이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감소했는데도 가격과 거래까지 부진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옛날처럼 포정 거래는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요. 상인들이 계약 포전을 실제적으로 계약금 자체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값싼 중국산 김치와 배추 생산량이 넘쳐나고 불황에 따른 소비 침체도 배추가 폭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확에 나선 농민들은 올해도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게 됐다며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산지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해 산지 폐기 등 시장 격리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배추 파동이 반복되고 있지만 대체 장목을 찾기 어렵다며 정부가 휴경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이처럼 배추값은 해마다 종잡을 수 없고 한 박자 늦기 일수인 정부 대처에 농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농사법으로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농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농민들이 황칠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냅니다. 팔팔 끓는 가마솥에 넣고 황칠나무 물을 만듭니다. 진도군 농민들이 배추밭에 황칠나무 물을 뿌리기 시작한 건 올해부터. 들쑥날쑥한 배추값에 고민하다 고급 배추로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지난해 황칠 진액을 넣어서 담근 황칠 배추김치가 시중에서 인기를 얻은 데 자신감을 얻고 일반 배추 농사보다 38%가량 더 많은 생산비 부담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배추 폭락 때문에요. 저희가 2년 동안 공부한 게 다른 배추하고 틀리게끔 한번 해보자. 그래서 황칠 육수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전국 생산량 80%를 차지하는 울금 주산지답게 배추 농사에 울금을 쓰는 농가도 있습니다. 배추를 기르는 데 필요한 2달여 동안 8차례에 걸쳐 울금가루를 섞은 물을 배추밭에 뿌리고 있습니다. 울금 배추는 일반 배추보다 15%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울금에 병해충 기피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으로 거의 재배하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해남군에서는 베타카로틴 등 항암 성분이 높은 기능성 배추를 소량만 생산해 예약을 받는 등 배추 파동을 견뎌내기 위해 농민들의 힘겨운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의 김장접기는 12월 11일쯤으로 예측됐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지역별 김장접기에 따르면 광주는 12월 11일, 목포와 여수 등 남해안 지역은 12월 하순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장 적기는 일평균 기온이 4도 이하이고 최저 기온이 영하를 유지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기상청은 남부 지역의 김장 적기는 평년보다 늦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예산안으로 6조 5,300억여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4% 늘었고 건강복지와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을 늘렸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6조 2,800억여 원보다 2,5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자리 만들기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49억 원이 늘었고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300억, 사회적 기업 일자리 만들기 57억, 지역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56억 원 등입니다. 친환경 농업과 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320억 원 정도 줄어든 1조 700억 원이고 숲 가꾸기 410억,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82억, 가고 싶은 섬 가꾸기에 32억 원을 세웠습니다. 가장 많은 900억 원이 증액된 서민 생활 안전과 복지, 건강 분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1,200억, 누리과정 지원 950억, 노인 사회활동 지원 361억, 아이 돌봄 지원 66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공약이라 해서 다 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도민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이런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반영을 해왔습니다. 문화관광과 스포츠 활성화 분야에서는 문화관광자원 개발 230억, 지방체육시설 확충 127억, 도립미술관 건립 81억, 공공도서관 건립에 26억 원이 반영됐고 전통시설 현대화, 지표수 보강 개발, 하수관로 정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비 등은 반영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도비가 확정되지 않아 바뀔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 현안 사업들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해 국고 확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 유대회 선수촌 아파트 단지에 새로 문을 열 학교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내년 봄학기에 개교는 하지만 아파트 입주 시기가 한 달 이상 늦어지다 보니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유대회 선수촌 아파트 안에 자리 잡은 광주 주월초등학교 재건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0% 수준으로 내년 2월 초까지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내부 시설 정비가 끝나고 교직원 인사 발령 절차도 진행되면 내년 봄학기부터 문을 열 예정입니다.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3월 1일 일단 개교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걸로 그렇게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반면 이 학교에 다닐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시기는 4월 이후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가 입주 시점을 이때로 계약했고 여기에 맞춰 내부 마감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재건축 조합이 법적 분쟁에 휩싸여 있다 보니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입주 시기를 확정 짓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허가 변경 절차가 교통영향평가라지는 수없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아마 맞추기는 좀 힘들 거예요. 3,700여 가구의 학생들을 감안해서 초등학교 개교 준비는 진행되지만 정작 학생이 부족해 학사 일정이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학기 초에 자녀를 전학시킬 학부모들은 어수선한 학습 분위기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위기 잘 타는 애들은 거기에 휩쓸려서 공부하는 데 지장이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요. 3년여 만에 재개교하는 주월초등학교가 초기부터 삐걱거리지 않도록 광주시와 교육청 등이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에서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직행 좌석버스가 운행됩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노선 조정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직행 좌석버스 02번이 혁신도시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입주기관 종사자와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조선대에서 혁신도시를 운행하는 좌석버스 02번을 신설했지만 나주시가 동의하지 않아 도산역까지만 하루 148회 운행해왔습니다. 지역 주택조합이 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례가 빈발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민정 광주시의회 의원은 주택법상 견본주택을 세우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전제로 시공해야 하는데도 대행사 등이 편법으로 홍보관을 차린 뒤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로 곳곳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도 철거에만 매달리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대학교 사학과 학생과 대학원생, 강사 등 140여 명은 선언문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학문과 교육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훼손하는 시대착오적인 폭력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를 통해 역사를 권력의 신여로 이용하려는 정부와 여당에 맞서 끝까지 저항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배전망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한전은 전 세계 13개 전력회사와 경쟁한 끝에 6천만 달러, 우리 돈 680억 원 규모의 도미니카 배전망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사업은 도미니카 전역에 전주 14,000개와 전선 870km 등을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한전은 이번 수주로 해외 송배전 사업 수주액이 올해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의 피해 여성은 경찰의 일방적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인질 강요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6살 위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위 씨는 지난 9월 알고 지내던 여성 A 씨의 집에 들어가 A 씨의 초등학생 아들을 붙잡고 2시간 30분 동안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또 인질극을 벌이기 전 위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찾아가 허리띠 등으로 A 씨를 묶어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위 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피해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실형을 결정했습니다. 위 씨는 당시 아동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건 직후 경찰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위 씨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A 씨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위 씨의 일방적인 진술이었습니다. A 씨는 위 씨와 사귀던 사이가 아니었으며 위 씨에게 돈을 빌리지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실 확인 결과 A 씨가 운영했던 곳은 카페가 아닌 일반 레스토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경찰의 일방적 발표 내용으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 지역에서 활동하는 손은모 변호사가 어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손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 의원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국민을 적과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몰아간 것은 국민의 명예를 짓밟는 것으로 윤리적 비난을 넘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현 의원 측은 어제 순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불을 돌린 혐의로 광주 모 농협조합장 57살 홍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추석 명절에 조합원 630여 명에게 10만 원짜리 굴비 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역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홍보와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지역 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낙하산에 들어가는 원단으로 만든 초경량 가방입니다. 가볍고 방수 기능까지 갖춘 데다 디자인도 뛰어나 백화점에서 외국 유명 제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로만 20억 원어치를 내다 판 데 힘입어 전년보다 매출이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제품 경쟁력을 눈여겨본 한 백화점 본점이 지난해 초 판매 공간을 내주었고 이후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며 매출이 급증하면서 올해는 100억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혼자 힘으로는 브랜드 인지도를 알리는 게 너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롯데라는 큰 백화점을 등을 타고 이제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된 기회죠. 한지로 만든 속옷과 양말, 사용할 때마다 천연 식물 향을 맡을 수 있는 허브 찜질팩,
깨지지 않는 강화 유리에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입힌 도마와 식탁용 매트. 광주 남부 지역 중소기업들이 만든 우수 제품들이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한시적인 기획 판매전이지만 마케팅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에겐 제품과 브랜드를 알리고 나아가 정식 입점의 기회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백화점은 그냥 어찌 보면 주부들이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심심해서. 들리는 경우에 가서 이제 눈에 띄면 구입까지 할 수 있고 홍보 효과는 훨씬 여기에 낫죠. 아직은 미흡하다는 평가 속에서도 유통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을 통한 상생을 조금씩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세계 차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차문화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어제부터 나흘 동안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는 세계 차문화 전시회에는 15개 나라 40여 명의 차 전문가들이 참가해 각국의 독특한 차문화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성 한국차문화공원 특별 품평식에서는 녹차를 포함해 홍차와 우롱차, 흑차 등 200여 가지의 차에 대한 품평회가 진행됩니다. 아시아 태평양 스카우트 총회에 참가한 43개국 회원국 대표단이 광주의 맛과 멋 등 문화체험에 나섰습니다. 회원국 대표단 500여 명은 어제 국립5.18 묘지와 문화전당,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둘러본 뒤 광주의 전통 음식을 맛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스카우트 창설 100주년이 되는 오는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을빛이고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메마른 대지를 적셔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될 텐데요. 오전에는 서해안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가을비는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도 다소 불어오겠고요. 특히 내일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광주 전남에는 4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광주에는 별다른 안개 없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하늘은 차차 흐려지겠고 이른 오후부터 서해안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장성 10도, 영광 12도, 광주 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고요. 낮에는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장성과 담양, 구례가 20도, 광주와 화순 21도, 장흥 20도, 순천 2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상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천둥과 벼락을 동반하겠습니다. 이번 가을비는 주말 사이에 지나면서 기온 자체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